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에요. 얘도 술이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에요. 전부 다 술입니다. 근데 이 술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저번에 사케편을 했어요, 간다요가.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사케편 이후에 술편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짧고 아쉽게 좀 넘어갔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소주 만들 때 들어가는 주정, 그게 또 와샤에게 들어간다, 워셔에게. 그 내용만 대충 얘기하고 사케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술에 대해서 대충 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제대로 도대체 술이 뭐냐 이 말이야. 술 관련해서 진짜 간다요도 궁금한 거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간다요가 술이 약해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제가. 예? 술 약하잖아, 얘들아. 나 술을 자주는 먹지만 그렇게 많이 세게 엄청 많이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니 씨부레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도대체. 아니 술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한번 먹을 때. 아무튼 인간 간다요는 술이 약해서 술을 많이 못 먹어서 사케만 먹습니다. 이게 근데요, 술이 내가 약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뭘 먹냐면 주로 맥주를 먹습니다. 맥주를 먹어요. 맥주가 대부분 이제 4에서 5%밖에 안 되잖아, 알코올이. 웬만하면 술을 자기가 잘 못 먹는다 싶으면 맥주를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인간 간다요, 맥주 웬만하면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 조만한 한 캔도 아니야. 한 잔만 먹잖아요, 그라스로. 한여름에도 온몸이 춥습니다. 진심. 그 다음날 온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요. 진짜 수치가 그렇게 와요. 설사도 나오고 막. 이게 그래서 보니까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술이 애초에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다만 이게 술의 알코올만 따질 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술들을 먹어보고 나한테 좀 맞는 술이 있는가를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와인 조금만 먹어도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와인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막걸리 조금만 먹어도 골로 가는 사람이 있는, 또 막걸리 괜찮은 사람도 있고, 소주 그 다음날 먹으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깔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사람마다 다르지. 이게 무조건 뭐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야, 내 생각에는.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술! 그놈의 술. 진짜 술이 국가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사실. 특히 술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이나 주폭, 지구대분들이 개고생하게 만들고, 진짜 술 적당히 먹어야지 길거리에서 막 드러눕고, 진짜 한겨울에 드러누우면 답도 없어요, 진짜. 술이 정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못 먹게 하면 어느 나라든 간에 다른 사회 문제가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이 갑툭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금지시키는 게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술 때문에 음주운전 피해자도 생기고 기타 등등 뭐 지구대 대원분들도 고생을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만약에 이거 없애자마자 더 강력한 불법적인 다른 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회 문제가 튀어나오면 감당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게 알고는 있어요, 다들. 술이 뭐예요?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에요. 얘도 술이죠. 얘도 술이고 얘도 술이에요. 전부 다 술입니다. 근데 이 술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저 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간다요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술 특집편에서 간다요 컴퍼니의 샤 작가, 서울대 출신 샤 작가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왜? 이 샤 작가라는 인물이 본인 비절 대학생 때 술에 한번 미쳐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이 샤 작가 비절 서울대생들도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먹는다. 그리고 샤 작가가 술에 한번 빠졌는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정말 좀 매니아적으로 그렇게 좀 알아봤던 그런 그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잘 오셨어요. 대박이에요. 오늘 딱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술은 뭐냐?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되고 알코올을 한 사람이 먹으면서 그게 술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자기들. 효모 알죠? 효모가 뭐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뭐 효소 담았다, 효모가 가득가득하다, 뭐 그런 효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효모가 말 그대로 이 한문이 뭐냐면은 발효의 어머니입니다. 발효의 어머니예요. 레알. 진짜 그런 뜻이야. 예?
간다요 엄마요? 살짝 좀 패드립 느낌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살짝 그런 식으로 조금 아무튼 효모가 진짜 발효의 어머니야 진짜로. 그래서 발효의 어머니라서 효모로 불리는 거예요. 지금 이 효모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집구석에도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어.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얘가 에너지원이 뭐냐면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산소를 들이마셔요. 그리고 포도당 같은 그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그 포도당을 조져. 산소를 들이마시고 포도당도 조지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지들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 근데 자 요거를 이제 보면 됩니다. 효모가 산소가 빨아들이고 포도당을 조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같으면 산소를 들이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산소가 없으면 지는 게 아니에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가 산소가 차단되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알코올이랑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맥주가 알코올과 탄산이 많은 거예요. 맥주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만들 때 저 뚜껑 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모를 산소를 차단하고 당, 포도당이 많은 과일주 담글 때 설탕 때리 붓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과일 넣거나 이제 그러잖아. 효모랑 같이 아니면 쌀을 넣든가 그런 포도당이 있는 것들에 넣어 얘를 효모를. 그리고 산소를 차단해. 얘네가 산소가 없으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알코올을 생성시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그래서 지금 100%의 술은 1차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술은 사실상 효모의 발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포도당이 있는 과일이나 곡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과일이나 곡물에 효모를 때려 넣고 발효시키면 산소를 차단하고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알코올이 에탄올이죠. 그죠? 알코올이 여기 들어가는 에탄올 이게 알코올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알코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번 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알코올이다. 그 중에 사람이 빠는 그 알코올은 에탄올. 그게 이제 사람이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진 아니면은 뭐 보드카 아니면 위스키 이런 거 지금 증류주로 알고 있잖아요. 증류주를 숙성을 했지만 증류주가 원래는 아닌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술은 1차적으로 양조주가 되는 거예요. 일단 증류주로 만들기 전에 일단은 양조,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양조주가 된 다음에 이 양조주를 증류하는 거지 처음부터 증류를 하는 술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양조가 뭐냐? 양조간장. 양조식초. 이게 뭐야 결국에는? 현미를 발효시켜서 현미 양조식초예요. 이런 현미식초는 현미를 발효시킨 거를 넣어서 현미식초인 거야. 양조식초. 얘는 뭐예요? 간장은 콩을 발효시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술은 1차적으로는 나중 가서 증류주가 되든 위스키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 1차적으로 뭐다? 양조주다 이 말이에요. 맥주, 와인, 막걸리, 사케 이런 거 전부 다 양조주예요. 얘네들을 증류를 시키면 증류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지금 발렌타인 12년산이죠. 맥주 있죠? 맥주가 뭐예요? 메가 보리로 만드는 말이에요. 물론 이 모든 위스키가 맥주를 증류한 건 아니에요. 맥주랑 사실상 똑같은 술이야. 뭐 재료가 좀 차이는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사실상 맥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그걸 증류를 하는 겁니다. 증류를 한 다음 여기다 넣는 거야. 오크통. 맥주를 만들고 증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맑은 술이 돼요. 그게 그 맑은 술이 되겠죠. 왜냐면 증류를 하면 이제 불순물이 없어지니까 소주 같은 색깔이 돼요. 그럼 맑은 보드카 같은 술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오크통에 때려박아요. 그리고 오크통의 향과 이 나무떼기 색깔 요게 이제 배어들면서 12년 묵히면은 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위스키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술편을 저희도 조사하면서 이 술의 메커니즘만 딱 이해하면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진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나 술 쪽에 내가 그래도 미식가면서 조금 좀 와인에 일가견이 있다. 그래도 내가 좀 술에 일가견이 있다. 커피 이런 쪽에 좀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말 팍 이제 그 거의 개거품 물고 이제 뱉으면서 막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오늘 간다요가 얘기하는 거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뭐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술이든지 일단 1차적으로는 발효한 술이에요. 이 발효 상태 그 자체로 먹기도 하지만 이거를 증류해서 또 다양한 술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모든 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한 술들을 섞어요.
섞은 다음에 증류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증류한 거를 섞어요. 요런 술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술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거 아시죠? 브랜디. 군인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PX 가면 저 XO라고 써있는 브랜디 팔죠? 브랜디. 그게 뭐냐? 요렇게 생겼어. 보통 요런 병에 생겼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브랜디는 일반적인 양주 같은 그런 요런 거 있죠. 요런 병이 아니라 꼭 자기만 이렇게 생겼어. 꼬냑, 그렇지, 꼬냑. 브랜디를 꼬냑이라고도 해요. XO라고 보통 여기 써있어요, 여기에. 요거가 뭐냐 그러면은 와인을 증류해서 숙성시킨 겁니다. 결국에는 양조주예요. 물론 와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포도만 와인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일이나 이런 거를 발효시키면 다 와인입니다. 사과로 술을 발효시켜서 담가도 사과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와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게 이제 브랜디고 막걸리를 만들었어. 이걸 맑게 걸러내요. 그럼 얘가 청주가 됩니다. 얘가 청주야, 얘가. 근데 얘를 만약에 걸러낸 다음에 증류를 했어. 그럼 소주가 됩니다. 어떤 소주야? 이런 소주가 되는 거예요. 안동 소주 같은 소주 있잖아요. 화요 같은 거. 결국에는 다 거기서 거기야 술이. 다 거기서 원소주 그렇지. 그런 술도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청주는 충청도로 왜 이씨. 저 드립을 내가 받아줘야 돼 지금. 자, 그리고 사탕수수 아시죠? 사탕수수. 얘를 발효를 시켜요. 술을 담궈. 그 다음 증류를 하면 럼이 됩니다. 럼주가 돼요, 럼주. 그리고 용설란. 멕시코 가면 저렇게 생긴 거 있어요. 저렇게 생긴 용설란이라는 게 있어. 난 저게 선인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가베. 블루 아가베라는 그 아가베가 있어, 용설란. 영어로 이제 아가베예요, 저게. 아가베 시럽 할 때 그 아가베가 저거요. 저게 난 선인장인 줄 알았는데 선인장이 아니래. 선인장이 아니라 얘만의 식물 그 종이 따로 있대요. 아무튼 근데 얘가 당이 많아. 그래서 얘를 이제 즙을 내요. 그걸 발효시켜. 그러면 데킬라가 되는겨. 그럼 보드카는 뭐냐? 보드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숙성을 별로 안 시킨 위스키야. 원래는 증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얘가 오크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크통으로. 근데 안 들어보내고 그냥 병에 담았어. 그럼 보드카 한 거야, 사실상. 그 원료가 물론 위스키는 종류가 뭐 원료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보드카는 숙성을 안 시킨 위스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아까 뭐라고 했어? 맥주를 증류한다 그랬어. 맥주를 담궈. 맥주에 호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복잡해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생긴 호비라는 그 열매가 있어. 이 홉을 안 넣은 맥주를 만들어. 그 다음 맥주를 담그고 발효를 한 거를 증류를 해요. 그럼 맑은 술이 나와. 뭐가 나와? 얘 같은 게 나와요. 물론 보드카 저 앱솔루트가 다 맥주로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런 맑은 술이 나와. 얘를 오크통에 쳐박아. 근데 만약에 얘를 21년 묵혔어. 그럼 로얄 살루트 2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야. 아니면 맥주 말고 다른 곡물로 만든 술, 대부분 좀 싼 겁니다. 저렴한 곡물들을 때려 넣어요. 그리고 발효를 시켜. 그리고 그걸 증류를 하게 해. 그럼 그 맑은 술이 나오잖아요. 그거가 바로 보드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진, 봄베이 사파이어라는 저 술 되게 유명하죠. 제가 진으로 되어 있어요. 진.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보드카 같은 술이 나왔죠. 그리고 얘를 향이나 첨가물을 때려 넣어요. 그러면 진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었어. 그 다음 후숙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때려 넣었어. 조금 숙성을 하거나 뭐 했어. 그러면 얘야. 그런 느낌이에요. 술이 다 고만고만하다 이 말이요. 다 고만고만하다.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여기다 고수를 넣어서 첨가해가지고 숙성시키기도 하고 약간 이게 비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나봐. 진저 팔아먹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게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어때요? 아, 술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술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역시 우리 간영이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는구나. 좀 이따가 도네이션 해줘야지. 아, 요런 생각 진짜 많은 분들. 방송 요거 끝나자마자 진짜 바로 질러야겠다.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로.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튜브 영상에 아래에 보시면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맥주, 위스키 등등등 수많은 술들이 쫙 지금 타임 스탬프에 써 있죠. 이 술들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숙성 단계 때 발효는데 지금 아직 시작하기 직전에 좋은 질문이 있었어요. 숙성 단계에 발효가 되냐? 대부분의 서양 술들이 발효가 중단되게끔 증류를 한 다음에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숙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효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증류한 다음에 오크통에 집어넣을 때 대부분의 알코올 퍼센트가 몇이냐면 70에서 75야. 발효 되겠습니까 이거? 이 효모라는 게 알코올을 생성을 하긴 하는데 얘네도 알코올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인데요. 예, 그래서 발효가 안 된대요. 70에서 75%면 야, 불 붙이면 그냥 불 나겠다 저거. 끓여서 효모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증류를 해서 애초에 알코올이 너무 높아지면은 효모구질하고 다 쪄요. 자, 지금부터 타임스탬프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먹는 술이죠. 맥주죠. 맥주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맥주가 원래는 카스와 하이티였는데 요새는 카스랑 좀 테라 느낌으로 좀 양대산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대. 맞죠? 일단 기본 맥주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는 맥주. 대략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요 맥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 진짜 생각보다 이 맥주 만드는 재료가 한국에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뚜레반 엿기름가루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엿질금이라고 하죠. 엿질금. 개 씹어졌습니다. 뚜레반 유명합니다. 요런 거 만드는 회사로. 엿기름이라고 하죠. 명절 때 할머니나 저 이모들이 고모들이 방앗간 가서 슈퍼 가서 엿질금 사와라, 엿기름 사와라 이러잖아요. 저게 무슨 기름이 아니야. 가루를 빻아 놓은 거를 팔아요. 저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보리의 싹을 살짝 틔워요. 물을 뿌려서, 보리가 아직도 안 졌잖아. 보리가 그 안 진 보리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싹을 살짝 틔워. 보리싹, 보리 알맹이에서 싹이 살짝 나요. 그거를 땅에 심으면 이제 보리가 나겠죠. 근데 저 싹이 살짝 올라왔을 때 말려버립니다. 이거를 가루로 조져요. 건조시켜서 그걸 가루로 조진 게 엿기름 가루예요. 저게 다야. 이게 싹을 왜 틔우냐면은 보리가 잘 사가요. 보리가 발효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싹을 틔워놔야 보리 저 가루를 쓰든 보리를 쓰든 뭐라든 발효가 잘 됩니다. 싹을 틔워놔야 발효가 돼요. 이게 왜 싹을 틔워야 발효가 잘 되는 거냐면은, 자, 보리의 영양 성분이 뭐예요? 쌀이랑 뭐 똑같지 뭐. 탄수화물, 이게 단순당이라고 하죠. 단순당, 포도당이나 과당처럼 단순당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런 탄수화물이 있는 쌀이나 보리나 이런 식품들이 대부분 단순당이 없어요. 단순당이 아니라 이런 전분, 녹말 이런 형태로 있어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는 발효가 안 되죠. 효모가 발효도 못 시켜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보리의 싹을 틔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밀레이스가 생깁니다. 이거 아밀라제예요. 요 좀 내 또래들 아밀레이스가 뭐야 발 하지 마시고, 아밀라제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거. 요즘에 아밀레이스라고 한대. 바뀌었대 이름이. 아밀라제, 아밀레이스가 생깁니다. 그 싹이난 곡물 그 보리에서 그 아밀라제, 아밀레이스가 생겨요. 이게 생기면 어떻게 돼? 탄수화물 그 전분 녹말이 당으로 소화가 되는 효소죠. 단맛이 나려면 저 당이 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리의 싹을 틔우는 겁니다. 요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싹을 안 틔우고 생으로 발효시키면 단맛 개털 안 나요 저게 잘. 그래서 저 엿기름, 보리를 싹을 살짝 틔운 거를 말린 거로 이제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식혜를 만들면 이제 발효가 되죠. 쌀을 넣고 삭히잖아요. 식혜 담글 때. 알죠? 요 엿기름 가루를 보자기에 넣어 물에다 불려서. 이게 식혜야. 이게 식혜야. 끝이야 이게. 엿기름 가루를 저걸 이제 물에다가 일단 다 넣어요. 다 넣은 다음에 불리면은 이제 잘 짜지거든. 저걸 이제 보자기에 넣어요. 애초에 보자기에 넣고 불려도 되고. 그러면 이제 물을 한참 이제 엿기름 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을 이제 쌀에 넣고 삭히는 거예요. 한번 끓인 다음에 넣기도 하는데 한번 끓이면 잘 안 삭아요. 그래서 안 끓인 거를 밥통에 바로 넣고 삭히기도 해. 그걸 삭혀. 끓인 다음에 넣으면 잘 안 삭거든요 이게. 효모가 다 찢어가지고. 그래서 삭힌 다음에 이제 설탕이나 집집마다 스타일 뭐 생강을 넣든 뭘 넣든 때려 넣는 거야. 그럼 식혜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식혜예요. 별게 아니요. 자, 내가 이게 쉽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식혜 담글 때 쓴 그 엿기름 물에, 물론 이제 엿기름 물은 아니겠죠. 이제 싹을 틔운 그 메가로 이제 그 자기들만의 비법으로 만들겠지만, 이런 엿기름 물에 홉을 넣습니다. 엿기름 물과 이 홉을 넣은 거를 끓인 다음에 효모를 때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발효가 되겠죠. 자,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맥주가 되는 겁니다. 맥주가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원산지마다 또 다 다르죠. 왜 그러냐면 보리도 품종이 다양하고 효모도 품종이 다양하고 아까 보여드린 저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맥주가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지역마다. 근데 맥주 매니아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에일, 러그 에일과 라거, 에일과 라거 씹어줬고, 자, 카스나 테라나 요런 게 이제 라거예요. 조금 이제 미국의 버드와이저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사히 맥주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라거야. 근데 에일이라는 맥주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 있죠 지금 뭐 기네스 맥주 아니면 호가든 아니면 에델바이스, 요거가 에일이에요. 요런 게 에일이야. 딱 먹으면은 라거 같은 청량함이나 뭔가 딱 어떤 그 상쾌함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묵직하니 좀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에일이에요. 이게 에일이랑 라거의 큰 차이가 뭘 넣었느냐도 있겠지만 큰
기본 그냥 차이는 하나예요. 에일용 효모가 있고 라거용 효모가 있어요. 효모가 따로 있어 그냥. 그리고 저 효모마다 이제 온도가 잘 발효되는 온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효모를 다르게 썼으니까 온도도 다르게 발효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근데 그거 있잖아요. 기네스. 흑맥주는 그럼 뭐죠?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도대체 얘는 왜 까말까? 보리를 태워요. 커피 로스팅 하듯이 강배전이고 약배전이고 간에 조져. 그거로 맥주를 담가요. 그래서 흑맥주입니다. 진짜야 이거. 그래서 흑맥주인 거야. 그래서 색깔도 까맣고 그래서 탄내나 씁쓸한 것도 더 센 거고 그래서 흑맥주예요. 그래서 흑맥주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맥주를 먹을 때 생맥, 병맥, 캔맥 요런 거 이제 좀 차이 같은 거 아시나요 다들? 우리가 보통 맥주를 먹을 때 병맥도 있고 캔맥도 있고 생맥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맥주는 생맥으로 먹어야 된다 이러는 분들 많잖아. 솔직히 셋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저 세 가지의 맛이 다르냐? 맥주 맛이 대부분 햇빛, 열, 대부분 마탱이 가는 게 저것 때문에 맛이 가는 거야. 캔맥주는 빛을 잘 차단하겠죠? 근데 열은 잘 차단을 못해요. 개 얇잖아. 저 알루미늄 캔깡통. 병맥주는 빛을 차단하려고 최대한 색깔을 어두침침하게 했잖아요. 근데도 빛을 100% 못 막아요. 대신 유리가 두꺼워서 약간의 열만으로 갑자기 열이 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맥주 맛이 좋으려면 빛을 차단하고 열을 안 받는 게 좋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만든 지 얼마 안 된 게 베스트입니다. 공장에서 기어 나온 지 얼마 안 된 화로 맥주가 딱이야. 싱싱한 거. 진짜 팔딱팔딱한 거. 그런 맥주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요. 저게 제일 중요한 겨. 지금 그래서 생맥주가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생맥주 통 아시죠? 요거 있잖아. 요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요런 거 있잖아. 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게로 와가지고 채워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 탄산을 채워요. 저게 탄산이 채워진 상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상태로 일단 원물이 오고 맥주 원물이 그 다음 기계가 있어요. 생맥주 파는 업장에는 탄산 채우는 기계가 따로 있어. 그래서 저거가 용기째로 와가지고 탄산을 그때그때 채워서 주는 거야. 그럼 저 생맥주는 뭐예요? 생맥주가 아닙니다 원래는. 효모가 살아있고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맥주가 생맥주예요 원래는. 근데 저게 생맥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맥주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 생맥주는 요런 겁니다. 근데 이런 생맥주 바라지 마세요. 마트 갔는데 씨불에 요 안에서 지금 발효가 진행되고 있대. 그러면 어때 기분이? 뭔가 찝찝하단 말이야.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맛이 마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맛이 아마. 그래서 생맥주를 마트에서도 팔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유통 경로상 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적절하지 않아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바라지 말자 그냥. 자 근데 요 맥주 뒷면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식품 요양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식품 표기에 뭐 요런 거 이런 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식품 표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맥주는 맥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기타 주류로 되어 있는 맥주도 있습니다. 기타 주류 얘네 필라이트와 필굿이죠. 자 이거 뭐 개소리냐 도대체. 근데 이걸 무조건 뭐 가짜 맥주다 저게 나쁜 거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이 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냥 주세를 내잖아요. 주류세. 이거만큼 정부 입장에서 알짜배기가 없습니다. 효자 상품이에요. 진심으로. 술과 담배만큼 정부가 좋아하는 게 없어. 솔직히 유해한 거를 일단 국민들한테 팔기는 팔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또 유해한 거를 다들 알고 있지만 또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피고 빨잖아요. 술 담배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왜? 유해하지만 원하잖아. 유해하지만 국민들이 원해서 유해하지만 잘 팔리거든요. 세금으로 조질 명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 정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간다요 생각에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가 아닌 마약류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느슨하게 허용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그리고 자 여기서 필라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지금 기타 주류로 되어 있냐면은 맥주의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법상 맥주의 기준이 뭐냐면요. 메가 아까 말한 그 싹티온 보리죠. 녹말 전분 같은 거지. 당분 등등이 10%가 전체에서 넘어야 돼요. 그래야 맥주가 됩니다. 자 달리 말하면 뭐야? 10% 이하 9%야 예를 들어. 그러면 맥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도 싸져요. 그래서 저 10%에서 진짜 약간 조금 더 줄여서 저런 게 나온 거죠 이제. 대신 싸잖아요. 싱겁단 얘기는 있기는 하더라. 주변에 좀 저거 먹어봤던 애들 들어보니까 조금 좀 심심하다. 조금 뭐 안 들어간 것 같긴 하다 좀.
먹을만 하대요. 괜찮잖아요. 맥주보다 얘가 살이 덜 쪄요. 왜냐면 10% 이하잖아. 이게 다 살찌는 건데 맥주가 마시는 빵이라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맥주 절대 먹지 말래잖아. 그렇다고 얘를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워졌습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맥주와 비스무리하지만 맥주에 들어가는 홉은 뺀 그 맥주, 홉을 안 넣고 맥주처럼 만든 그 술을 증류를 해서 오크통에 몇십 년 처박아두면 뭐다? 위스키다 이 말이야. 자, 아까 맥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메가에 홉을 넣고 그 다음에 효모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게 맥주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홉을 뺍니다. 홉을 빼고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켜요. 이거를 증류를 합니다. 요거를 증류를 해요. 그럼 개독해지겠죠? 70에서 75도 이상이 됩니다. 자, 얘를 오크통에 때려 박아요. 오크통에 때려 박아. 오크통에 때려 박아요. 그 다음 이제 12년 지나면 얘고 몇 년밖에 안 지나면 얘고 21년 지나면 얘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스키가 이런 거예요. 쉽죠? 졸라 쉽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로얄 살루트, 발렌타인 12년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스키가 그냥 일반적인 뭐 제임슨, 조니 워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진빔 이런 거는 그냥 뭐 집에서도 심심찮게 먹지만 로얄 살루트 요런 술은 좀 룸빵 가서 먹는 술. 좀 그런 술로 좀 되어 있죠, 사실은. 저는 안 가봤지만, 여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시부에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자, 어찌되었든. 자, 근데 이게 위스키가 지금 21년산입니다. 이게 로얄 살루트 21년산인데, 얘네가 매년 가면 갈수록 하게 비싸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오랫동안 저기다 처박아놔서 그래서 비싼가 보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가 이 오크통 안에서 점점 양이 줄어요. 증발을 해서. 오크통 안에서 수분도 증발을 하겠지만 알코올이 특히나 많이 증발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70에서 75도 되는 거를 넣어도 뺄 때는 막상 50도, 45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위스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45도면은 약간만 물 타서 40도로 맞춰가지고 이제 빼는 거죠, 술을. 그래서 오크통 색깔이 이제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이 되니까 오크통의 향, 색깔이 이제 이 술에 배어들고 양도 점점 줄어들면서 농축이 되고 그런 술이 바로 위스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년산에서 24년산으로 가면 갈수록 알코올도 더 증발을 오지게 하니까 40도 이하까지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미리 70도 이상의 술로 때려 박는 거죠. 근데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얘 몇 도짜리야? 얘 몇 도짜리예요? 얘 몇 도짜리야? 얘는 몇 도짜리예요? 얘 몇 도짜리야? 싹 다 40도죠? 그죠? 이거 왜 40도인지 아세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 나중에 영국 총리도 됩니다. 로이드 조지라고 해가지고 로이드 조지가 옛날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인간이 나라 꼴 개판이다. 새끼들 낮술 처하고 시불에 나가서 노가다판이라도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딱 기강 잡히고 나라가 GDP 딱 위에서 열심히 이제 또 일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새끼들 낮술하고 나라 꼴 개판 났다 이거. 나라 기강 좀 잡아야겠다 해서 이 양반이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곡물 같은 것도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이라서 정말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술을 처단 까먹고 나라 꼴 개판 났다 이거. 그래서 28도로 정합니다. 앞으로 술의 최대 알코올 퍼센테이지는 28%로 가자. 근데 위스키 업체들이 길바닥에 눕기 시작합니다. 길에 누워요. 그래서 40도로 효부를 쳐요. 그래서 40도로 효부를 치면서 그렇게 이제 40도가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위스키를 28도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위스키를 28도로 낮추면 지금 뭐 50도 정도 되어 있는 술에 그냥 28도 되게 물 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맛이 나 없어진대요, 그게. 그래서 위스키통 안에서 40도에서 50도 사이가 딱 될 때까지 숙성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얘가 그냥 물 때려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래, 이게. 이게 우리나라 희석식 소주 먹으니까 이제 소주 마냥 그냥 물 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맛이 없어지니까. 자, 어찌됐든 위스키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 여기서 아일랜드에서 만든다. 그러면 아이리쉬 위스키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저렴한 가성비 위스키가 바로 제임슨이죠. 그리고 스카치 위스키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만든다고 해서 스카치 위스키예요.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발베니 요런 거 있죠? 굉장히 유명한 술이죠, 이거. 맥켈란. 야, 맥켈란 씨브레 이거 진짜 기깔난다 이거. 야, 이거 발렌타인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그리고 시바스 리갈.
그리고 조니 워커, 그리고 로얄 살루트, 요런 술들이 대부분 스카치 위스키예요. 이게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술들이 지금 특히 위스키들이 좀 프리미엄이 있어요. 엄청 비쌉니다, 대부분. 영국이 오랫동안 위스키를 잘 만들어 오기도 했고 잘 팔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스카치 위스키가 비싸냐? 전 세계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온도가 1년 12달 동안 일단 습도가 너무 낮거나 습도가 너무 높거나 이런 식으로 변덕이 심하잖아요. 대부분의 그 변덕이 제일 심한 곳이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너무 건조할 땐 개건조하고 너무 습할 때는 너무 습하고 온도도 여름에는 더울 땐 개덥고 한파 찾아오고 막 겨울에는 온도 폭이 너무 이제 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영국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데 다만 한국보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춥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균일하게 좀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온도라던가 기후라던가 이런 게 좀 유지가 돼야만 위스키가 잘 만들어질 수 있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발렌타인 12년산 12년 동안 오크통에 쳐 박아놔야 됩니다. 근데 이 오크통에 12년 동안 박아두면은 날아가요. 수분도 날아가지만 알코올도 날아간다고. 그러면 이게 적게 날아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가 지금 한여름에 제일 더워봤자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예요. 30도가 안 덥다는 건 아닌데 평균 최고 기온이 30도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덥다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온 여름이 좀 서울 기준 32도 막 이래요. 33도. 그리고 최저도 문제야. 지금 스코틀랜드는 여름에 한참 더울 때도 최저 온도가 평균 20도예요. 20도 같은 소리 안 해. 평균이 20도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겨울에도 지금 제일 추운 온도가 스코틀랜드 특정 지역은 영상 1도입니다. 최고 영상 3도고 여기는 제일 추울 때 어때요? 영하 20도 영하 15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얼마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기후가 조금 덜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유명한 그 위스키 있죠. 요거 산토리 위스키. 이 산토리 위스키가 지금 교토에 있어요. 교토. 오사카 옆에 보면 교토가 여기 있어. 요 교토. 교토도 여름에 덥기는 더운데 여긴 영하로 안 떨어집니다. 겨울에. 날씨가 좀 원만하게 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12자 딱 따졌을 때 극과 극을 따졌을 때 그거 아세요? 대만의 위스키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거 위스키 매니아들은 알아요. 카발란. 여기 이제 카발란 위스키라고 해서 저는 대만 여행 갔을 때 대만 친구들이 차 끌고 데려다 줬어요. 같이 공장 견학 가가지고 가서 얻어먹고 그랬는데 공장 견학 가면 한 잔씩 줘 저거. 이게 좀 꽤 유명합니다. 카발란 위스키가. 대만도 사실은 좀 덥죠. 1년 12다 덥고 습하고 날씨도 또 태풍도 자주 오고 좀 그래요. 그래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위스키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오크통에 넣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너무 빨리 숙성이 돼요. 근데 이게 장단이 있는 거긴 한데 오크통의 향이 빨리 배어드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안 좋은 술이다. 막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려고 했는데 카발란 봐봐라. 얘네는 10년 20년 차박아 놔야 되는데 우리는 5년 안쪽으로만 숙성해도 그 부드러운 오크통의 숙성된 향과 맛이 나는 정말로 저렴하게 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술이다 라고 본인들이 홍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발란이 70개국 넘게 수출돼요. 5년 이내로만 숙성합니다. 저 위스키가. 근데 뭐 자기들의 주장이야. 저 카발란이라는 술이 적게 또 빨리 숙성이 되니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결국에. 자 대만이랑 스카치 위스키 뭐 스코틀랜드 위스키 뭐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솔직히 위스키 정말 많이 전 세계에서 거의 최대치로 만드는 나라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미국이에요. 역시 미국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 영국인이 이사가서 그 영국인들이 살다가 이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가 같다고 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냉이의 나라, 옥수수밭의 나라 USA 미국입니다. 캐시보졌습니다. 보리와 밀과 이런 거로 술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옥수수 강냉이로 술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옥수수로 만드는 술을 우리가 버번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버번 위스키가 되려면 기준이 있대요. 옥수수로 만든 이 술 버번 위스키 기준이 맞으려면 51% 이상의 옥수수를 반드시 넣어서 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51%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게 다른 나라는 좀 다른데요. 이런 흔 오크통이 아니라 반드시 불에 한번 태운 쇠뱅이 오크통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위스키 담글 때마다 반드시 새 거를 써야 돼요. 반드시. 재사용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불에 태운 새 오크통에 만든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가 뭐냐? 진빔입니다. 진빔. 아주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예요. 아주 대표적인. 그 외의 버번 위스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희가 봤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갈 건데 잭 다니엘 아시죠? 잭 다니엘. 굉장히 유명한 위스키죠. 그죠? 얘는
얘는 이름이 뭐냐? 테네시 위스키입니다. 테네시. 왜 테네시냐? 테네시주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이쪽으로 좀 갑니다. 애틀랜타 위에 있네요. 테네시주가 이렇게. 그죠? 이 테네시에서 만들어서 테네시 위스키야.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뭐냐면은 잭 다니엘도 옥수수 51% 이상 쓰고 불에 태운 새 오크통만 써야 되는데 다만 테네시 주에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네시 위스키예요. 다를 게 없어. 내가 볼 때. 이 외에도 미국의 위스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이게 복잡해져요.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자,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뭐가 또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싱글 몰트, 싱글 그레인, 블렌디드 몰트, 블렌디드 그레인 나 뭐가 복잡해요. 해짜증나게 진심. 이거 솔직한 얘기로 궁금한 사람들만 궁금하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술만 맛있으면 되지. 예빠나 그냥 뭐 예빠나 예빠나 그냥 씨불에 그냥 먹을 맛만 하면 되지 뭐 씨불에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 말이요. 맞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리만으로 원물을 써서 위스키를 만들었다. 그러면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러면 요 메뉴에 있는 몰트 위스키예요. 근데 보리만 쓰면 단가가 안 나오는 거야. 아니면 보리만 썼을 때보다 다른 곡물이나 밀이나 옥수수도 탔더니 맛있는 거야. 그러면 그레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리만 써서 몰트 위스키를 만들었어. 보리랑 여러 가지 곡물을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었어. 위스키가 만들어진 거와 만들어진 거를 섞었어. 그러면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블렌디드 위스키가 저렴한 위스키 종류 중에 많아요. 왜? 재고 남은 거 이런 거 섞어서 한번 내자 한번 씨부레 그냥 요런 거일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꼭 무조건 뭐 재고 처리만 하려고 한 거라기보다도 산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조하는 양을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자,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저렴하게라도 빨리 재고 처분하는 게 이득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블렌디드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경영 차원에서 재고 처분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생산량 대비 어떤 판매되는 그 절대 양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웬만하면 저런 식으로라도 소비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블렌디드 위스키가 맛이 좋은 것도 많아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간다요가 얘기한 거는 그런 술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고 예컨대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조니 워커 이런 것들도 다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다만 이런 술들이 꽤 오랫동안 숙성을 시켰고 잘 숙성을 시켰고 굉장히 맛도 괜찮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근데 이제 몰트와 그레인과 블렌디드를 알았어. 이거는 뭘까요? 아까 몰트 위스키가 뭐랬어? 보리, 메가로만 만든 게 몰트랬죠? 근데 여기 싱글이네요. 그죠? 그레이는 아까 보리 외에도 여러 가지 잡탕으로 넣은 위스키랬잖아. 그게 그레인 위스키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리로 만들었어도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와 보리로만 만든 위스키를 섞었어요. 예를 들어 이 몰트 위스키와 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그러면 블렌디드입니다. 안 어려워요. 하나도. 그냥 블렌디는 섞은 거야. 블렌디드는 섞은 거야. 몰트랑 그레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보리로 위스키를 담갔어. 보리만으로. 근데 얘 이 위스키 만들어진 것만 그대로 나갔어. 그럼 싱글 몰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리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옥수수도 때려놓고 밀도 때려놓고 뭐 넣었어. 그거로 숙성을 시켰어. 단일로. 그럼 싱글 그레인인 거야. 근데 보리로 만든 위스키와 보리로 만든 다른 술을 섞어서 그럼 블렌디드 몰트예요. 근데 보리로 만든 거와 보리로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거를 넣은 그레인이 있어. 이 그레인과 그레인을 또 섞었어. 그럼 블렌디드 그레인이에요. 그래서 위스키를 본인이 사서 먹을 때 뒤에 싱글 몰트인지 싱글 그레인인지 블렌디드 몰트인지 블렌디드 그레인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뒤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몰트랑 그레인을 섞으면 뭐냐? 그냥 블렌디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위스키 지금 위스키 대부분의 생산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랑 북미예요. 여기서 생산하는 위스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난 중국인 줄 알았어.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인도에서 가장 많이 먹어요.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위스키 소비량 1위입니다. 그 1인당 소비량은 어디냐?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1위더라고요. 전체 소비량 총 소비량으로만 따지면 인도가 1위인데 1인당 소비량으로 따지면 프랑스다. 자, 방금 전에 뭐였어요? 중국은 위스키 소비량을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한다. 왜? 빼가래 나라라서.
고량주의 나라라서.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고량주는 어떻게 만드냐? 대부분 수수로 만듭니다. 잡곡밥에 넣는 수수 있죠? 수수라는 곡식이 있어요. 찰수수라고 해가지고 이 수수로 만든 술이 고량주예요. 고량이 수수야. 고량이 수수예요. 수수가 중국에서 고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량주예요. 수수 술이라서. 그래서 고량주예요. 어려울 게 없어. 저 수수라는 곡물을 주로 넣습니다. 수수만 100% 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수수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고량주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수수를 넣는다. 자, 근데 이 수수를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발효를 해요. 중국에 하는 뭐 고량주 제조 공장인데 이 수수를 넣어서 술을 발효를 시킨 다음에 증류를 합니다. 그게 빼갈이야. 그게 고량주예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술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해가 심플합니다. 자, 근데 빼갈이 뭐냐면 빠이갈이라는 뭐 고량주 이름이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고량주라고 안 하고 빼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빼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연태 고량주 아닙니까? 연태 빼갈. 근데 저 연태 빼갈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막상 중국 사람들은 연태 고량주를 잘 모릅니다. 지금 간발의 오또상 있죠? 일본 사케 중에.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 막상 잘 모른대요. 그런 거야 지금. 얘가 그런 술이야 지금.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과두주 있죠? 이과두주. 이과두죠. 이거 중국집 가면은 계산대 위에 일렬로 쫙 깔아놔요. 근데 중국집이 이렇게 있어. 나가는 출입문이야. 그럼 계산대가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이 계산대에 이제 여기서 이제 카드 하는 게 있잖아. 이 계산하는 이모가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 찬장이 이렇게 있어요. 벽에. 그쵸? 이과두주가 빼가리랑 막 이렇게 한 줄로 쫙 놔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저걸 저기다 놓을까? 놓을 데가 왜 없을까? 아무튼 그게 이과두주야. 아무튼 이게 이과두주인데 얘도 빼가리야. 얘도 스스로 만들어요. 얘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뭐 요런 거 있잖아 지금. 공부가주 있고 이과두주, 마오타이주 이거 어른들은 알아. 옛날에 이제 좀 고량주 드셨던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술들인데 전부 다 고량주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주로 수수를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빼가리야. 대부분 지금 중국 술 맑다, 백주다 그러면 물론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수수로 만든 빼가리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잘 오셨어요. 와인입니다. 와인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와인이 무조건 포도로만 만들어야 와인이 아닙니다. 과일을 발효시킨 모든 술이 와인이에요. 이 와인이 술 중에 내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술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와인이 만들기 제일 편해요. 진짜 술 만들기에 와인만큼 편한 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또 술 조금 지가 어디서 주워 들었다고. 아니 미친 새끼가 저 와인을 만들 때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공정과정과 그 공들인 장인정신이 담겨 있는데 이발놈이 와인이 제일 쉽다니 개새끼가 이러면서 또 아는 척 하려는 사람들이 또 생길 겁니다. 아마 개 씹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잘 안 떨어. 왜냐면 와인은 좀 심해요. 이거 와인이랑 커피 쪽이 제일 심해. 진짜 진심 아는 척 제일 심한 그 먹는 거 중에 아는 척 제일 같이 하고 진짜 제일 심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 다 와인 뭐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이 다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종종 있는 가장 같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 여기에 제일 많았죠. 내가 볼 때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맥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보리싹을 틔워서 만든다고 했어요. 왜? 이거 보리싹 왜 틔운다 그랬어? 당이 없잖아. 당이 지금 전부 다 전분이란 말이야. 이 전분과 녹말 형태로는 당이 아니란 말이야. 당이 단순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해가 돼야 당이 될 거 아니야. 저걸 무슨 수로 분해를 합니까? 가만히 냅둔다고. 그래서 싹을 틔운다. 싹을 틔우면 아밀라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아밀레이스가 전분과 녹말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포도당이 나오잖아요. 이 포도당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나온다 이 말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소 차당 상태에서 이 당을 효모가 지가 에너지 얻기 위해서 조지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자, 근데 이 짓을 해야만 발효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 자체에 당이 졸라 많거든요. 그리고 이 껍데기에도 자연적인 효모가 졸라 많아요. 그래서 효모도 따로 필요 없고 발효만 시켜도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냥 포도 자체만으로도 발효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맛이 없으니까 맛과 향과 여러 가지 조절을 해서 균일하게 와인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진 않죠. 그렇지, 포도는 으깨 놓기만 해도 술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맛이 좀 균일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잡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모를 따로 넣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만들어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걸쭉한 포도 주스를 만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 주스가 아닌 좀 저 포도 자체를 조져놓은 그런 거친 포도 갈아 놓은 거 만들었어. 그럼 이거 살균을 해요. 일단 자, 살균
발효를 거치고 그 다음 따로 효모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알코올이 너무 많이 생성되면 안 되고 더 발효가 진행되면 맛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꺼내요. 더 발효가 진행되기 전에 꺼내요. 꺼낸 다음에 오크통에 집어넣습니다. 때려놓고 적당한 숙성을 거치면 와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인이야. 이게 진짜 비싼 와인들은요, 적당한 시기에 또 꺼내요. 그냥 비싼 와인들은 지금 출하를 안 할 건데도 미리 꺼내요. 그 다음 병에 담아요. 그럼 바로 출하를 하냐? 아니야. 병에 담은 상태에서 다시 숙성합니다. 그 다음 팔아요. 진짜 비싼 와인들은 이런 병 숙성까지 거쳐요. 그 다음 이제 출하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돼. 숙성이라고 하는 게 발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발효랑 숙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니까 숙성이랑 발효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발효랑 숙성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 이제. 그죠? 레드와인. 레드와인이 뭐야? 껍데기째 발효한 거. 화이트 와인, 저 쌕쌕 봉봉에 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알맹이 깐 거, 그 껍데기 깐 거, 그 알맹이로만 발효시킨 거. 끝이야.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 외에요, 요런 것도 있어요. 또 이런 게 있다. 아우, 뭐 솔직히 몰라도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포트 와인이랑 뭐 스파클린 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특히 포트 와인이 뭐냐면, 이게 와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숙성된 그 오크통에 있던 그 와인을 꺼내서 독한 술을 타요. 이게 왜 독한 술을 섞냐면요, 알코올이 이제 너무 농도가 높으면요, 효모가 그리고 발효가 스탑이 됩니다. 이 효모들도 알코올이 너무 높은 데서는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술들이 적정 알코올 퍼센테이지가 되면은 대부분 그 알코올 농도가 멈춰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효모가 거든. 알코올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래서 와인의 발효를 멈추게 하려고 브랜디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엑스오 브랜디 같은 거. 이런 독한 술을 와인의 그 오크통에 섞는 거야. 그 다음 숙성을 하는 겁니다. 발효는 스탑시키고 숙성은 더 시키는 거예요. 오크통 안에서. 이게 포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은 말 그대로 탄산 있는 거예요. 탄산 있는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이죠. 근데 이게 요즘 대부분 이제 싼마이로 좀 이제 탄산을 따로 타죠. 근데 온도가 낮은 데서 효모가 오래 살아 있어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효를 시키던 그 와인은 발효는 천천히 되는데 효모가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모가 빨리 죽거든요. 근데 이거를 병에 바로 담아요. 병에서 발효를 더 진행시켜.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효모가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그러면 탄산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 병 안에서. 이게 찐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진짜 자연 탄산이야. 이거 진짜예요. 이게 진짜 찐 스파클링 와인이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와인을 증류하면 뭐다? 브랜디다. 이 말이야. 브랜디다. 엑스오. 자, 여기 뭔가 엑스오가 적혀 있어야 됐을 것 같지 않아요? 군대 PX에서 주로 지금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엑스오 브랜디. 보통 꼬냑이라고 하죠. 꼬냑. 이 브랜디를 왜 꼬냑이라고 주로 하냐면요, 프랑스의 꼬냑 지역이 있대. 거기서 브랜디를 잘 만든대. 그래서 꼬냑이야.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중에 샴페인이 유명한데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만든대요. 잘 만든대요. 어디야? 프랑스의 서부네요, 살짝. 좀 소도시 같습니다. 거냑. 여기네요. 뭔가 와인을 생산을 많이 하고 그걸 증류를 해서 또 오크통 같은 것도 많고 땅굴도 많이 파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꼬냑 만드는 회사래, 얘들아.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어. 여기도 꼬냑 만드는 데인가? 이게 다 그럼 포도밭이야, 설마? 맞네요. 다 포도구나, 이게. 꼬냑의 고장? 꼬냑? 이런 것처럼 꼬냑이 극꼬냑이야. 자, 꼬냑이 뭐야? 와인을 증류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와인을 담갔어요. 아무리 와인이 이런 색깔이더라도, 아무리 이런 붉은 색깔이었더라도 증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소주처럼 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오크통에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크통 색깔 나죠? 그게 브랜디다. 이 말이야. 지금 뭐야? 그럼 결국에는 위스키는 뭐예요? 보리로 만든 홉을 안 넣은 맥주. 그 맥주를 담근 다음에 증류를 한 다음에 오크통에 때려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와인을 증류해서 오크통에 때려 넣으면은 브랜디가 된다.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그죠? 별 차이 없어요. 원재료의 차이가 있고 뭐를 도대체 발효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켰느냐, 증류를 한 다음, 그거의 차이가 대부분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거는. 10년 숙성을 해야만 XO라는 거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개나 소나 다 XO죠. 이게 14년이 넘으면 XXO래요. 이런 게 있어 지금. 14년이 넘은 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XXO라서. 근데 지금 개나 소나 XO라고 하잖아.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법적 기준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대로 없대요. 그래서 이 법적 기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지금 개나 소나 지금 다 XO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사케는 뭐냐? 사케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막걸리랑 청주랑 사케 요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막걸리를 많이 수입해서 먹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케를 많이 수입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뭔 소리냐 이게. 자, 막걸리를 담갔어. 그럼 이 막걸리를 담그면은 뿌옇잖아요. 이걸 잘 걸러내가지고 맑게 했어. 이 맑게 한 게 청주예요. 그리고 이 청주가 고로 사케입니다. 그리고 이 사케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틀린 말입니다. 왜? 사케는 그냥 일본어로 술이에요. 그냥 술이야. 그러면 일본 술을 뭐라고 하냐? 일본주. 우리가 보통 먹는 요런 술들을 일본주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전통술이라고 부르는 일본주야. 일본주. 이 일본주를 한국에서는 일본어로 그냥 술이라고 부르는 이게 사케야. 일본주는 니혼주입니다. 원래는 니혼주가 맞는 말이에요. 사케는 그냥 술. 모든 술이 사케야. 모든 저 술이란 단어가 사케야. 일본어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런 청주 이 술은 니혼슈다 이 말이야. 니혼슈. 자, 누룩 아시죠? 누룩. 술을 담글 때는요 누룩이 필요해요. 보통 동양에서 술 담글 때 특히나 저 누룩이 많이 필요하죠. 누룩이 뭐요? 곡물. 자, 이런 곡물을 찌거나 익힌 다음에 공기 중에 두면, 아니면 이 누룩을 좀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 상황의 상태를 만들어서 두면 누룩곰팡이가 달라붙어서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누룩곰팡이들이 이 녹말, 전분,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시키면 그 당을 또 에탄올로 분해시킬 수 있는 효모들이 달라붙어요. 효모들도 달라붙어. 이 상태가 된 거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적인 기준이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청주로 분류가 되려면은 누룩도 쌀 누룩을 써야 돼요. 100% 쌀 누룩, 100% 쌀을 원료로. 다만 소주를 만들 때 넣던 그 주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싸구려 에탄올 있잖아요. 그거를 섞는 것까진 괜찮은데, 섞는 건 괜찮으나 일단 누룩과 원재료, 주정을 안 탔을 때에 너네가 원물을 만드는 거, 그거는 100% 쌀이어야 돼요. 첨가물도 넣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쌀로 만들어야 돼, 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누룩도 쌀 누룩만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막걸리 만들 때 밀누룩도 쓰고 막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도 밀을 좀 섞어가지고 많이 만들죠. 밀막걸리라고 하는데, 그럼 밀막걸리로는 청주로 분류가 될 수 없어요. 밀로 만든 누룩이나 밀로 만든 막걸리로는 청주로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유통할 때는. 이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맛은 거기서 거긴가 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알 필요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뭐 술 만들어서 팔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백화수복을 청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니혼슈, 일본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쌀! 다른 곡물 타면 안 돼요. 다만 이런 소주를 만들 때 타던 주정이라고 하는 거는 섞어도 된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넣거나 이런 기준을 초과하면은 청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사케로 분류가 안 된다. 니혼슈로 분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외국에서 팔을 때도. 자, 근데 얘는 이제 청주로 분류가 돼 있어. 백화수복은. 왜? 물론 얘도 뭐 주정도 타요. 소주 만들 때 넣는 그 주정도 타고 잡다한 걸 타. 근데도 누룩과 원물 자체는 쌀로만 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청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까요? 정말 아버님들이 오늘은 뭔가 느낌상 이제 딱 그 뭔가 백반집 가가지고 시부레 딱 저녁에 술 한잔 하는데 뭔가 오늘은 뭔가 건강해지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또 가끔 드시는 백세주죠. 얘는 뭐로 돼 있을까요? 약주로 돼 있습니다. 자, 약주, 식품 유형상 약주예요. 이게 뭐냐? 내가 뭐라고 했어? 백화수복은 법적으로 쌀, 일단 발효시킬 때 쌀누룩, 쌀만 넣어서 발효한 거로 만들었어야 돼. 일단은 발효를 한 거를. 다만 그 쌀로만 발효했고 쌀누룩으로만 쌀을 넣어서 발효를 했으나 거기다가 소주 만들 때 넣는 에탄올, 그 싸구려 에탄올을 섞을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얘를 만들 때 그 원물은 그 주정을 타기 전에 원물은 쌀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쌀. 그래야 청주가 돼요. 자, 그럼 약주, 백세주 같은 약주는 뭐냐? 지금 국순당에서 만드는 술인데 백세주가 복잡합니다. 자, 설갱미라는 쌀이 있어요. 쌀 품종. 설갱미라는 쌀을 쓰고 전분도 넣고 누룩도 넣고 인삼, 오미자에 뭐 다양한 한약재들 다 때려놓고 이제 발효를 하고 이제 술을 만듭니다. 근데 얘를 넣어도 돼요. 약주에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지금 아까 백세주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죠. 왜? 백세주니까.
백세주라는 이름으로 정말 깔끔하게 약이 되는 술인 것처럼 딱 팔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네들 하나라도 넣으면 저거 먹겠습니까 사람들이? 프리미엄 네이밍이 있잖아요. 백세주라는 네이밍이 있는데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안 넣은 거야. 왜? 백세주니까. 약주의 이미지에 안 어울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국순당의 정말 매니아층이 먹는 이 백세주에 아스파탐 스테비올, 효소처리 스테비아, 스크랄로즈, 아세살팜칼리 뭐 이딴 거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팔리겠어요 저거? 뭔 말인지 이해돼 진짜. 그래서 안 넣은 거야 그냥 백세주에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마트에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약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약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예컨대 자 우리가 차례상에서 주로 먹는 술이 저 세 가지죠. 백화수복, 예담, 경주법주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 중에서 약주가 뭘까요? 얘는 청주입니다. 근데 예담이랑 경주법주는 약주예요. 얘네는 청주가 아닙니다. 이게 얘네의 들어가는 성분이 쌀 100%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들어가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담이랑 경주법주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대한민국 식품유형 이 술을 분류하는 식품기준법상 청주로 분류가 되려면 쌀로 발효하고 쌀로 흐르고로 발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주정을 희석한 게 술이란 말이야. 이 소주란 말이야. 그 주정을 타요. 백화수복도. 다만 타는 건 주정이지만 애초에 원물은 쌀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예담이랑 경주법주는. 뭐 그렇다고 싸구려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입니다. 소주. 저번에 소주를 살짝 설명하긴 했는데 한번 제대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소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희석식 소주가 있고 증류식 소주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희석식 소주가 얘예요. 얘만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얘 말고 뭐 처음처럼도 있고 뭐 지역별 소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 대부분 그런 게 이제 희석식 소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증류식 소주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게 화요입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증류식 소주예요. 비싸죠. 근데요 솔직히 말이 희석식 소주지 결국에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증류를 놀라게 했잖아. 얘도 증류를 오지게 한 그 에탄올에 물을 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이제 얘가 싼 마이긴 한데 얘는 쌀 100%입니다. 쌀만 발효를 시킨 거를 증류를 해서 만들어야 소주가 됩니다. 이게 소주를 만들 때 알코올을 뺄 때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제일 싼 거 그때그때 뭐 타피오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거 많습니다. 지금 다양한 이런 전분과 녹말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일 싼 거 하여튼 감자든 고구마든 타피오카든 뭐든 간에 그때그때 다른 거를 갖고 와요. 이거를 갖고 와서 그리고 그때그때 맛이 달라진다. 이게 발효를 하면 그 술이 만들어지면. 근데 달라져도 티가 안 나. 왜? 그 갖고 온 그 저렴한 탄수화물을 녹말을 이제 당으로 분해가 돼서 효모로 이제 그 발효가 돼서 이제 에탄올이 만들어지면은 증류를 오지게 해요. 사실상 순도가 95%짜리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95%짜리. 알코올만 95%인 거예요. 인삼에도 탄수화물이 있단 말이야. 인삼도 당이 있어요. 인삼도 탄수화물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당이 생성될 수 있어. 인삼을 백날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게. 순도가 95%짜리가 되는데 저기다가 비싼 재료를 넣어나 마나 맛이 그냥 에탄올이에요. 그냥 싼 거 쓰나 비싼 거 쓰나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저게 순도 95%짜리 에탄올인데 거기에 뭐 비싼 거 탄다고 뭐 향이 남겠어요. 그죠? 자, 이런 수백 번 계속해서 깔끔하게 진짜 에탄올 순도 높게 95% 에탄올을 뽑아내는 과정을 연속증류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증류라고 얘기해요. 정말 95%짜리 진짜 냄새 맡으면 골로 갈 정도로 엄청 독한 에탄올 순도 95%짜리 거기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물 타면은 뭐 목에 넘어가냐고. 솔직한 얘기로 알코올 그 소독약 냄새만 나지. 거기다 이제 뭘 타 여러 가지 타 목 넘김이 좋게끔 그게 이제 저 소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술 만들 때 항상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술의 제조 원가의 단가가 너무 비싸요. 술을 제조할 때 엄청나게 많은 단가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전 국민이 술을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 소주 덕분에 뭐 좋은 술이라고 평가를 보통 하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술 먹을 때 돈을 엄청나게 펑펑 부으면서 먹지는 않아도 되는 좀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이런 연속 증류 방식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위스키나 특히 보드카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도 연속 증류 방식을 씁니다. 물론 비싼 보드카나 비싼 위스키나 비싼 럼은 연속 증류 방식을 안 씁니다. 왜? 향이 다 날아가니까요. 단식 증류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향이 날아가지 않게끔 한 번 조절을 하면서 그 증류를 하는 게 있어요. 한 방에 계속 돌려가지고 에탄올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향이 다 안 날아가고 술 고유의 아주 좋은 향이 남는 또 그런 좋은 술이 되겠죠. 그런 술은 또 비쌉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소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와샤액, 요 워셔액을 만들 때 쓰는 에탄올을 만들잖아요. 이 에탄올의 이름이 주정이에요. 주정. 이 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고, 그걸 주류업체라든가 워셔액 업체들이 사가지고 워셔액이 만들어지고 소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대한주정판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 대한주정판매. 이 기업이 뭐냐면 국세청이랑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라는 데가 있어. 여기랑 국세청의 협의하에 그때 원재료 곡물들의 단가가 어디가 싸다더라, 어디가 고구마가 지금 싸졌다더라, 이런 거 수입 어디서 해오고 어디서 좀 저렴하게 좀 탄수화물 원재료 그런 거 구해와가지고 주정 만들자, 이런 거를 국세청과 한국주류산업협회랑 협의해서 이 주정을 만듭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곳이 여기예요. 대한주정판매. 여기서 이제 정부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에탄올 판매 생산량을 다 관리를 합니다. 유통까지. 그리고 다 똑같은 걸 써요. 즉 과장이 아니라 소주고 워셔액이고 소독약이고 이 주정은 다 똑같은 겁니다. 각 지역별 소주는 첨가물이 다른 거고, 당연히 지역별로. 워셔액도 그 주정을 받아와서 뭘 타느냐가 다른 거고, 소독약은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 겁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주세가 달려있으니까 국세청이 들어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지역별 소주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워낙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런 소주랑 비슷하게 의 연속 증류 방식으로 만드는 아주 그 대표적인 술이 뭐다? 보드카다. 러시아의 상징과도 같죠. 보드카. 이 보드카가 뭐냐? 얘네들도 저렴한 여러 가지 곡물들을 일단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킨 거를 걸러내고 증류를 해요. 게 증류하는 거야. 그리고 순도가 높은 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40도에서 50도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 증류한 거 자체가 최대한 무색 무취, 거북한 향 자체가 아예 안 남게 하려고 아주 난리를 친대요. 보드카도 그래서 솔직히 목 넘김이 그렇게 썩 좋은 술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만드는 공정 과정만 보면은 소주의 주정이나 보드카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엄청 비싼 보드카들은 연속 증류를 안 하고 단식 증류, 한 번씩 적당한 텀과 적당한 횟수로 이제 단식 증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드카 특유의 아주 괜찮은 향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런 향이 있는 보드카가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게, 비싼 보드카도 연속 증류를 더더욱 열심히 하는 보드카도 있어요. 컨셉이 다른 거, 컨셉이. 아예 진짜 잡스러운 향을 아예 우리는 진짜 깔끔하게 게 걸러내가지고 없앴다. 요런 비싼 보드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드카들도 있으니까 꼭 향이 남아야만 보드카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요 정도는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생각을 하실 때. 그 다음 럼주. 난 솔직히 럼주 하면 덤파할 때 그 피 채우는 럼주밖에 몰라. 자, 이 럼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카디. 이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설탕을 뭐로 만들어요? 사탕수수로 만들죠. 이 사탕수수를 쓸어내가지고 즙을 짭니다. 그 즙을 짜서 건조를 하고 정제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설탕이에요. 근데 이 사탕수수 즙을 빼낸 찌끄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찌끄레기들도 단맛과 향과 이 사탕수수 고유의 어떤 그 달달한 그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과거의 대항해 시대에, 자, 유럽에서 북미, 남미, 중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사탕수수 재배도 하던 그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던 국가의 사업가들이 이런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술을 담그기 시작해요.
사탕수수 찌끄레기로, 설탕을 만들려고 사탕수수 즙을 짜고 난 남은 찌끄레기로, 그거로 이제 선원들이 먹은 거예요. 저렴하니까, 싸니까. 싼 마이술로 이제 만들던 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얘를 즙을 짜냈더라도 당분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찌끄레기라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여기도 당분이 꽤 있어요. 그 당이 많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 효모가 당이 많고 산소가 차단되면은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쿠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술이 바로 바카디입니다. 럼주예요,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럼주는 이 바카디라고 봐야죠. 왜 그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잖아요. 그 칵테일 모히또에 들어가는 그 럼주가 바로 바카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바카디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모히또라는 칵테일에 들어가는 술이 럼주예요. 자, 그 다음 데킬라. 자, 데킬라입니다. 낄라 데킬라. 진짜 이 전 세계 술 중에서 숙취가 제일 심한 술이 아닌가. 데킬라 먹고 숙취 없는 사람은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데킬라를 먹고 숙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는 죽어도 이제 데킬라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잘못 먹고 진짜 그 골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 이게 아까 소주에 들어가는 주정, 에탄올 얘기했죠. 이게 이 에탄올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메탄올도 생긴대요. 자, 알코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사람이 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에탄올입니다. 근데 이 메탄올은 진짜 애지간해선 1도 먹으면 안 돼요. 아예 안 먹어야 돼, 아예. 근데 이 주정, 에탄올을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메탄올도 생기긴 한대요. 근데 이걸 증류를 하는 과정에서 저 메탄올이 대부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만 주로 먹는 건데 숙취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메탄올 함량이 얼마나 잘 걸러졌느냐예요. 잘 안 걸러지면 됩니다, 이게. 자, 이 데킬라를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용설란 아가베라고 하죠. 아가베. 블루 아가베로 만듭니다. 저 아가베 용설란으로 술을 담그면 메탄올의 함유가 다른 술보다도 좀 높나 봐요. 그래서 메탄올의 함유량이 좀 다른 술들보다 높고, 다른 술들은 저 메탄올의 함량이 조금 적은데 저 식물의 특성상 메탄올의 함유량이 좀 더 높나 봐요. 그래서 숙취가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입니다. 지금 이 데킬라를 만들 때 이 용설란으로 담근 그 술을 2번 정도만 증류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데킬라가 되는 거야. 소금이랑 라임이랑 같이 먹는 술로 유명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알코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알코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건요, 유기물을 하게 잘 녹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유기물을 잘 녹이고 조지는 물질들 중에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무이한 물질입니다. 이게 식초 같은 것들도 유기물을 잘 녹이죠. 사람이 먹기는 먹는데 한 방에 들이키면 됩니다. 위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너무 독한 거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빵꾸 난다. 왜? 유기물을 잘 녹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로 오래된 기름때나 이런 거 하면 쓱싹쓱싹 해보세요. 잘 닦입니다. 식초도 마찬가지죠. 왜? 유기물을 잘 녹이기 때문이에요. 유기물을 잘 녹이기 때문에 세포의 벽,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벽을 녹이고 파괴하고 온갖 가지각색의 어떤 성분들을 다 조질 수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담금주를 담그면 색깔이 그렇게 잘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산삼을 지금 백날 삶아도 유효 성분이 그 산삼 안에서 100% 잘 용출이 안 됩니다. 아무리 조져도, 아무리 물로 백날 3시간, 4시간, 8시간 집구석에서 끓여도 산삼의 그 몸에 좋은 성분들이 싹 다 안 나와요.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생으로 씹으면 더더욱 흡수도 안 되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산삼을, 술은 물론 몸에 안 좋지만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술 자체가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약으로 쓸 때는 그런 어떤 몸에 좋은 것들을 술로 담가서 먹으면 더 좋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특정 한약재나 어떤 몸에 좋은 식물의 성분이 알코올에 담가 놓으면 쫙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술 색깔이 확 변하죠. 지금 이 에탄올이 소독약으로도 쓰잖아요. 소독약 쓱싹쓱싹 하는 거. 세균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싹 다 파괴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피부에도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탄올 그 소독약을 피 뽑기 전이나 주사 맞기 전에 한번 쓱싹쓱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다시 한번 재생이 되잖아요. 피부는 너무 알코올을 손에다가 너무 많이 바르면은 피부도 상하죠. 그래서 추출할 때 쓸 수 있겠나? 그렇지. 그래서 그 에탄올로 그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특정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어떤 유효 성분들을 에탄올을 이용해가지고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물을 넣는 경우도 많아요. 워낙에 그 잘 추출되기 때문이죠. 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알코올 술이라는 거에 뭘 때려 넣으면은 정말 쫙 맛이나 향이 쫙 빠지는구나, 술에 쫙 배어드는구나를 동서고금 서양동양을 막론하고 다들 알았기 때문에 담금주를 그렇게 담궈 먹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이라는 술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술이 봄베이 사파이어입니다. 요게 진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진인데, 이게 증류주가 뭐예요? 우리가 술을 일단 담갔잖아. 발효를 해서 술을 담근 거를 한번 증류를 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증류를 한 거에 뭐를 때려 넣었어. 자, 술을 담가서 발효가 됐어. 그걸 증류를 했어. 도수 개쎄. 이 도수 개센 거에 약초나 향신료를 넣어봐요. 그러면 얘네가 일반 담금주 35도 40도짜리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 대부분의 이 증류를 했을 상태가 70도 75도예요 거기에 뭐를 넣으면은 쫙 빠져요. 특정 향이 배어든 그 증류주를 다시 한번 증류합니다. 다시 한번 증류해요. 근데 너무 세게 증류는 안 해. 향이 다 날아가지 않게 짧게 증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야. 근데 이 진이란 술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에 굉장히 유행하고 유명했던 술이에요. 왜? 개 거지 같은 술에 향을 첨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싸구려 쌈마이 술에 향을 첨가해서 다시 한번 증류해서 팔았던 술이다 해서 진하면 싸구려 술이라는 게 팩트였대요. 옛날에는. 팩트예요. 이게 팩트.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저렇게 싸구려로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진이라는 술을 굉장히 쌈마이 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진이 봄베이 사파이어인데, 얘가 지금 바카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술이에요. 근데 얘는 바카디는 럼주고 얘는 진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큐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큐르. 요거 리큐르예요. 희석식 소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큐르예요. 얘도 리큐르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주가 아니에요. 식품 분류상 희석식 소주가 아닙니다. 리큐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저 리큐르라는 거의 법적 기준이 다른데, 리큐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법적 기준이 되어 있냐면은 불휘발성 성분.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에 불휘발성 성분, 그러니까 휘발되지 않는 성분이죠. 여기에 2% 넘게 때렸어. 그럼 리큐르예요. 그래서 얘도 리큐르고 얘도 리큐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 이 순알이나 다몽의 이슬이나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어떤 그 과일 소주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2%가 넘냐 안 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일 과즙을 0.00001%라도 타면 과일 과즙을 넣었다고 홍보를 본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조금 타면은 리큐르가 안 되죠. 과일 과즙만 2%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불휘발성 성분이 2% 이상이어야 리큐르니까 과일 과즙만 2%가 넘어야만 리큐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조금 무언가 들어가면 리큐르가 아니래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보면은 수나리, 유자, 복숭아, 사과는 리큐르로 되어 있는데, 수나리의 깔라만시가 수나리 깔라만시가 리큐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 이하죠. 그래서 수나리 깔라만시는 희석식 소주로 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수나리인데 얘네는 전부 다 리큐르인데 얘는 희석식 소주인 거야. 2%가 안 넘는 거지. 불휘발성 물질이 2%를 안 넘는 거예요, 얘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이제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술 종류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죠? 근데 간다요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담배 4,500원이죠? 그 4,500원 중에 세금만 약 3,300원입니다. 그럼 원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도대체? 마진이랑. 4,500원 중에 세금만 3,300원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 주세, 술세는 얼마냐 이 말이야. 만약에 지금 저 소주가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소주에 매겨지는 세금은 무려 112.96%입니다. 그럼 뭔 말이야? 이 소주의 원가가 1,000원이면 세금이 1,100 얼마란 얘기예요. 그럼 저 원가 1,000원에 세금 1,000얼마 포함하면 2,129.6원이 되는 겁니다. 인생 동반자 좋게 차근아 간다요 후원자 왕가 허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치우필 카논엔 새벽인간 이름없어 성매주카 콴타스틱 마티아스 리 병우리 인문학연대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